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농후 발효유, 유산균보다 설탕의 함량을 살펴봐야 하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발음도 어려워요. 농후 발효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요구르트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당 성분이 제품별로 최대 3.8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들도 보면은 영양 성분과 안전성 면에서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것들도 많다고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농후 발효유를 먹는다, 요거트를 먹는다라는 것이 어쩌면 어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의 김수정 연구원과 함께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소비자원에서 농후 발효유 제품을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농후 발효유라는 게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요구르트라고 불리는 제품들을 말하는데요. 예. 이 요구르트는 우유, 산염류 등의 이제 유산균을 넣어서 발효시킨 제품을 말합니다. 네. 저희들은 우유 성분 함량하고 유산균 수에 의해서 농후 발효유와 발효유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의 함량이요? 함량? 종류? 네, 우유 예. 성분의 함량과 예. 유산균수에 따라서 예. 이제 농후 발효유와 발효유로 나뉘게 되고요. 그중에 이제 예. 농후 발효유 같은 경우에는 발효유에 비해서 우유 성분 함량이 높고 유산균수도 발효유에 비해 10배, 그러니까 1ml 기준 1억 이상인 제품군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마시는 요구르트하고 떠먹는 요구르트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농후 발효유에 이제 예. 마시는 타입과 떠먹는 타입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 거고요. 네. 섭취 방법에 따라서 나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흔히 최근에 유행이라고 해야지 되나? 논란의 대상이 됐던 그릭 요거트 이런 네. 게 농후 발효유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유산균수 함량이 네. 높은 제품들이 이제 농후 발효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시중에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소비자원에서 조사하신 것들은 몇 개 제품이 대상이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조사하신 항목들은 또 어떻게 됐나요? 네. 저희가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제품하고 대형 유통점 PB 2개 제품 총 14개 제품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저 맛은 플레인 맛을 기본으로 하였고 플레인 맛이 없는 제품에 한해서는 이제 그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딸기, 블루베리 맛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호도로 하신 거는 아무래도 섭취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겠지요? 네, 그렇죠. 네. 주변에도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거의 상복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끼니 때마다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에 한 개 이상을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진짜 건강에 좋은지 궁금한데 유산균의 양으로 봐야지 되나요? 아니면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설탕의 함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네.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발효유는 이제 유산균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제 네. 장 보호나 변비 개선, 면역력 강화 이런 효과가 있다고 여러 네. 논문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산균 수가 1ml 기준에서 1억 이상인 제품군을 농후 발효유라고 하는데 저희 원에서 이번에 시험 결과 제품별 당류 함량이 적게는 5.79g에서 많게는 21.95g으로 네.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선택 시에는 담류 함량도 비교 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산균의 효과를 설탕의 함유량이 갉아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유산균이 이제 발효유 안에서 자랄 때 네. 설탕도 당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당이라는 게 이제 우유 자체에 유당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성분 말고 이제
인위적으로 백설탕이나 액상과당 등 첨가당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아서 이러한 첨가당 사용한 제품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는 또 무가당 제품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무가당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당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는 않죠. 네, 무가당이라는 표현은 제품 제조 시에 인위적으로 백설탕, 액상과당 등 첨가당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우유에 천연으로 함유되어 있는 유당 함량 수준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이러한 유당이라는 거는 이제 두뇌 발달 그리고 장내 비피더스균, 유산균이 예. 발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러면은 무가당이 아니라 아예 그런 당을 당이 들어있지 않은 요거트 제품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유산균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무래도 네. 발효유 자체가 우유를 우유에서. 가지고 네. 만든 가공식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유에 있는 당 수준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고요.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첨가한 당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고요. 보통은 또 플레인 요구르트 하면은 당연히 가당이 안 됐겠지, 당이 더 섞여 있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럼 틀렸나요? 네, 플레인이라는 거는 이제 과일, 야채 등을 가미하지 않은 제품들을 말하는데 예. 이번 조사 결과 플레인 제품에도 대부분 첨가당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첨가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당 함량은 5.79g으로 이제 유당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네. 플레인 맛 중에서도 이제 첨가당을 사용해서 당 함량이 제일 높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53g으로 네. WHO 1일 당 섭취 권고량의 4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53g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잘 안 와닿는데요. 네. 그게 그러면은 하나의 요구르트를 먹을 때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보통 각설탕으로 비교를 하자고 하면요. 네. 한 대략 4개 정도 들어있는 수준이고요. 네. 네, 일일 당 섭취 권고량의 41% 수준인데 저희가 이 발효유 제품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공식품들을 또 그렇죠.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그 숫자는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저희원 조사 결과 예. 농업 발효유 기준이 되는 그 유산균 수가 기준의 10배 이상 모두 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효능을 발휘하는 데는 충분한 수준으로 품질 면에서는 모두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들인데 어쨌든 네. 당의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다라는 네. 그런 조사 결과라고 보면 되네요. 네. 그러면 이 농후 발효유를 제품 구입을 할 때요. 소비자들이 좀 현명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제시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우리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서 당 섭취량이 높다는 그런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네. 농후 발효유 구매 시에는 식이 조절이 필요한 분이나 단맛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어린아이, 섭취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당류 함량을 꼭 비교 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 함량은 그 제품 성분이 나와 있는 거기 보면은 다 나와 있나요? 네, 영양 성분 표시에 되어 있고요. 예. 거기에는 이제 1회 제공량 기준으로 당류 함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용량 제품이나 300ml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그 당류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제공량만큼 드시거나 이제 예. 좀 나누어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 먹어야지 건강도 챙길 수가 있겠군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의 김수정 연구원이었습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대리운전 홍대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오르 정렬 2588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생생로펌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요, 엔저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한국 경제는 그럼 이 수출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인지 한번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 로펌 시간에는요, 최근 가짜 백수호 파동 때문에 논란이 됐던 홈쇼핑의 환불 규정 알아보겠습니다. 홈쇼핑 거래들 많이 하시는데 주의할 점들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나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파.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 요즘 메르스 공포도 심한데 엔저 공포도 점점 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마이너스 10.9%나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들어서서 이제 5달째 감소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엔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엔저가 우리나라 수출 산업을 무너뜨리는 폭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엔저 폭탄이 터지니까 우리 경제가 일본 대신에 잃어버린 20년을 이제 겪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걱정까지 되는데요. 원엔 환율을 보면은 2012년 6월에 100엔당 1,51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100엔당 900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엔화 가치가 이제 더 떨어져서 100엔당 800선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엔저에 집중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과 일본 상품이 중복 경쟁을 하는 품목이 50% 정도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네. 이런 상태에서 엔화 가치가 이제 폭락을 하니까 우리나라 수출 상품이 이제 길이 막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제품 경쟁력을 보고 수출 경쟁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 제품이 좀 경쟁력은 있지 않을까요? 예, IT 분야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사실 지금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들 보면은 이제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철강, 기계, 석유화학 등등인데요. 이런 분야는 일본하고 비교해서 크게 우리가 앞장서질 않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국 엔화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니까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다 주력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타격이 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손해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어떤 포위 상태라는 건데 네. 중국은 우리나라 기술 거의 다 따라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거의 발목이 잡힌 상태인데 여기에서 일본이 이제 무자비하게 이제 폭격을 가하니까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어떤 구조다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국 경제가 예전만한 성장률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우리 수출에는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출 중에서 뭐 25% 이상을 중국에 하는데 중국 경제가 최근에 침체하면서 성장률 7% 달성이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이제 타격을 많이 받죠. 예. 근데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엔저를 발판으로 해서 회복세를 확실하게 좀 다지고는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기는 아직 판단이 이른데요. 어떻든 간에 엔저 때문에 일본 그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어느 정도 찾고 있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덤터기가 다 우리한테 이제 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이렇게 나가면은 잃어버린 20년을 탈출하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걱정이 된다는 건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은 뭐 서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작은 얘기기는 한데 이번에 메르스 공포 때문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올려다가 일본을 가는데 거기에는 N이 싼 이유도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 그 산업도 아주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일본의 이제 관광객들, 중국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몰려와서 우리나라 상품을 사니까 관광 산업 자체도 이제 발전을 하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산업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발휘했었는데 일본으로 가니까 또 거기에 이제 뭐 이번에 이제 그런 전염병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영화가 싸니까 그리 대거 몰려가고 있다는 건데 이건 우리로 봐서는 이제 엄청난 이제 손해죠. 네. 그러면은 이 수출하는 거에 있어서도 보면은 엔저의 영향을 받을 때 대기업들은 위험을 피하는 해지를 잘 해놓는 장치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번에 엔저 때문에 이제 3차 공습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1차가 뭐냐면은 우선은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수출에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수출 산업 구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수출을 하면은 중소기업은 그 밑에서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대기업이 공습을 받으니까 중소기업이 그대로 타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공습은 뭐냐면은 중소기업들 중에는 요즘 해외 직접 수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엔저 때문에 이제 수출이 안 된다는 건데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수출 품목들 보면은 일본의 중소기업들과 비교해서 경쟁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2차적으로 이제 해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이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3차 공습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이제 공격한다는 건데 자기네들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뭐 납품가 후려치기 같은 걸로 해서 오히려 고통을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전가시키는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대기업들이 부품이나 소재를 이제 사야 되는데 일본 상품이 더 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제품보다는 일본에서 사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이적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기업 논리상 뭐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전부 감안을 한다면 중소기업들 타격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아베 정권이 하고 있는 엔저, 그러니까 뭐 이 유도하는 것은 그럴 수가 있다고는 보여져요. 워낙 많이 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통화 정책은 팽창 쪽으로 일변도로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잡는 걸까요? 그 일본은 이제 아베노믹스, 우리나라도 이제 아베노믹스를 따라간다 해서 이제 최경환 장관의 이름을 따서 초이노믹스 이런 어떤 이름까지 붙었는데요. 이게 어설픈 tak이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겠다 하면서 중앙은행 총재까지 바꾸면서 무제한으로 엔화를 지금 공급하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해서 작년 7월부터 이제 최경환 경제팀이 이제 한국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의견을 제시하면서 3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는 전혀 우리나라 정책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국제결제은행 BIS 조사에 따르면은 지난 3년간에 61개 국가의 이제 환율을 한번 조사해봤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20.2% 절상이 돼서 61개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근데 일본은 예. 마이너스 26.6%나 절하를 해서 58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가 아주 굉장히 앙커가 됐다는 얘기인데 뒤따라가기 하다가 결국 앞에 거 놓치고 결국 환율이 오히려 오른다는 건 절상이 되면서 수출 타격을 받는 그런 어떤 결과가 됐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 따라가려면 제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도 못했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따라가면 가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는 그 불황형 흑자해 가지고 네. 그 무역 흑자 내지는 경상 흑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풀어서 일본처럼 뭐 우리나라 원화가치 떨어뜨리겠다 해도 이제 경상 수지 흑자 때문에 예. 달러가 자꾸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덤터기를 쓰는 그런 덤터기 구조라는 건데 네. 우리나라 이제 산업 구조 보면은 그 아직까지 원천 기술이나 핵심 원자재나 핵심 부품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같은 전략을 펴면은 우리만 덤터기 쓰지 네. 일본이 우리한테 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어설프게 따라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 경상수지 흑자가 결국은 달러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달러가 많아짐으로써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상이. 예. 그러면은 반대로 달러가 좀 나가게 하는 정책들을 좀 쓰면 어떨까요? 뭐 해외의 기업을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해외 투자를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해외 투자를 많이 하자. 해외 가서 기업 인수합병하자. 그래서 네. 달러 적극적으로 써서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자.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네. 또 하나 정책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그래가지고 공장을 많이 돌리게 하자. 그래서 해외에서 원자재 같은 그 물품을 수입을 많이 하자. 네. 수입을 많이 하면은 달러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경기가 살아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 그리고 해외 진출 이것이 뭐 두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엔저를 막는 것보다는 원화 가치의 절상을 속도를 좀 줄이고 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따라잡기 할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예, 할 수도 없고 예.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네. 이제 정책을 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우리가 조정하면서 네.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방법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어려운 법률 알면 힘이 됩니다. 생생로펌 시간이고요.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홈쇼핑 이용해 보셨어요? 저희 집사람은 많이 이용했을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사실은 홈쇼핑은 잘 안 하는데 이번에 백수호가 제일 많이 팔린 유통망이 홈쇼핑이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짜 백수호. 네, 그래서 네, 이 그렇습니다. 가짜 백수호를 환불해달라 그러는데 못 해주겠다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가짜 백수호다, 그러니까 뭐 2업 우피소가 들어있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원래는 환불을 해주는 게 이제 그 상식에 좀 부합을 하겠죠. 예. 근데 일단은 법률적으로 그 해결되는 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텐데요. 네. 일단 홈쇼핑 같은 업체들은 통신 판매 업체에 해당되고요. 통신 판매 업체는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네.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름이 좀 깁니다만은 네. 그러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법률의 그 각 조항 내용에 따를 때는요. 가짜 백수 같은 경우처럼 네. 그 광고된 내용과 다른 제품을 사게 됐을 경우에는 그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그 기간 3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3개월 이내에 광고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또 30일 이내에 그 기간 내에서만 그 계약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만 환불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되게 빡빡한 기준인데요? 네, 기간이 생각보다 좀 짧을 수는 있는데요.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오랜 기간,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판매했던 제품을 환불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경제적으로도 약간 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2억 오피소가 들어있는 그 백소 제품을 샀던 소비자들 언제까지 계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에 따른다라면요. 예. 얼마 전 2015년 5월 26일 날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비로소 소비자들이 자기가 구입한 제품이 가짜 백수였는지 진짜였는지가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30일 이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2015년 6월 25일까지 계약 철회 내지는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바로 현금을 주고 샀다면은 모르겠는데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나요? 네, 요즘에는 현금으로 그 사는 경우보다는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가 카드로 그 결제를 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분들이 내가 그 신용카드로 샀으니까 신용카드 회사에 계약을 철회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약의 상대방은 신용카드 업체가 아니고요. 엄연하게 홈쇼핑 업체이기 때문에요. 계약 철회라는 그 뭐 서면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메일을 보내신다든지 아니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계약 철회했다. 게시판에 올리고 하실 텐데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의사를 전달하실 때는 홈쇼핑 업체 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업체는 그 양자 간의 계약 당사자를 도와주는 결제 업체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주의하셔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저 계약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요. 신용카드 회사에 별도 연락하셔야 됩니다. 연락하셔가지고요. 연락하셔가지고 홈쇼핑 업체한테 아직 지급을 안 했으면은 지급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더 좋으시겠죠? 근데 이미 지급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업체가 홈쇼핑 업체한테 줄 다른 돈하고 그 내 사건의 이 돈하고 상계해달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신용카드 업체한테 돈을 안 내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약 철회를 하는 상대방은 홈쇼핑 업체고 그리고 홈쇼핑 업체에 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카드 업체에도 연락을 해야지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되진 않아요? 이쪽에서 철회를 해주면? 원래는 자동으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홈쇼핑 업체가 자기네가 이제 임의로 스스로 해주는 게 제일 좋고 법률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거기까지 좀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이 백수 제품, 가짜 백수 제품을 일부만 먹고 일부는 남았을 때 이때도 계약 철회가 가능한가요? 네, 원래 계약 철회 제도는 그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사용 안 하고 남아있는 게 그 통상적인 경우이겠죠.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복용한 제품이 이제 진짜로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요. 사용하고 없어진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그 철회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라면은 철회를 받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내가 섭취한 부분, 먹은 부분은 계약 철회나 환불이 안 된다는 건가요? 내 몸에 들어가서 해로워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가짜 백수 파동이라는 말까지 붙을 정도로 그 논란이 컸던 게요. 안 먹은 부분을 환불해 주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가 먹은 부분은 어떻게 하냐. 먹은 부분은 환불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그걸 먹음으로 해서 건강이 나빠졌을 것 같은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먹은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은 환불을 떠나서 더 많은 금액으로 위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그러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계약 철회라는 제도로는요. 그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그 계약의 취소나 계약 해제 같은 그러한 다른 수단이 있는데요. 네. 그러한 수단에 의해서라면은 복용하신 부분까지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계약 철회하고 계약 취소, 계약 해제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계약의 철회는 쉽게 아예 없었던 걸로 돌아가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런 이유 없어도 그 아까는 이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반품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래의 계약 철회 제도는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도 물건을 받았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도 7일 아니라면은 없었던 걸로 하고 돌려보낼 수 있는 게 계약 철회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비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그 7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원래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가짜 백수호는 그 광고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7일이 아니라 30일까지. 이 기간이 이제 점점 길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계약 철회고요. 그다음에 계약의 취소나 계약 해제는 요거가 좀 다른 겁니다. 특별법이 아니라요. 일반 민법의 규정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계약을 하는데 구매를 하는데 기망을 당했어요. 다른 말로 사기라고 합니다. 그 내가 속았을 경우에 혹은 내가 착오하고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때는 이 계약 철회하고 별도의 민법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뭐랄까요? 이게 내가 사기를 당했다 이런 걸 증명을 그러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사건에 비춰서 말씀드린다면요. 다만 착오 부분은 성립할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게 이쪽 법조계 일반적인 좀 많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착오라고 확인을 할 때는 이런 것일 줄 몰랐다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백수호라고 광고를 했고 그래서 난 믿었고 착오했고 그러한 착오를 상대방이 유발했다. 이러한 논리가 이제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유가 있다라는 된다.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 역시 법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군요. 근데 만약에 하자가 없는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또 문제는 달라지나요? 네. 아까 뭐 가짜 백수호 제품이라고 표현을 드린 거는요. 소위 말해서 광고 내용하고 다른 제품이 온 거죠. 근데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자가 전혀 없는 제품이 왔어요. 근데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계약할 때는 계약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 옷 안 입고 싶어.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들은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게 보통 이제 소비자들의 변심에 따른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소비자의 변심이라고 표현하신 게 참 정확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할 경우에도 7일 이내에 그 계약 처리를 하시고요. 그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7일이 지나가면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군요. 안 됩니다. 근데 왜 홈쇼핑 업체는 아주머니들이 집에 계시면서 이렇게 많이 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환불을 요청하는 블랙 컨슈머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분들도 하더라고요. 꽤 많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7일이군요. 그게. 네, 원칙적으로 7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매할 때부터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홈쇼핑 업체에서는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걸 마음껏 사십시오. 사시고요. 그 대신에 이제 자기가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대신, 그러니까 선의로 누리셔야 되고요. 대신에 그 홈쇼핑 업체한테 내가 계약을 철회한다는 내용 증명우편이나 이메일을 사용해서 게시판에 올리시거나 반드시 그 이메일을 저장해 놓으시고요. 이러한 증거수단이 요즘엔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였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을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